사람들은 결혼을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겁니다. 제 이름은 혜운, 26살,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세상은 꽃길일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단 몇 달 만에 모든 게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였고 저희는 결혼 후 곧장 경기도 용인의 대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꿈꾸던 신혼집이자 평생의 안식처가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도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석 달, 어느 날 민준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교통사고. 경찰 보고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었고 가족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전 믿을 수 없었어요. 민주는 그날 저녁까지 저와 통화하며 내일 아침에 함께 아침밥을 먹자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시간 뒤 차가 전복되어 사망했다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울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시신뿐이었죠. 장례가 끝난 뒤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싸늘했고 시댁 식구들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시아버지 강호석 회장, 재계에서 손꼽히는 권력자. 그는 늘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 제게 보이는 눈빛은 더 이상 며느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짐짝을 보는 듯했죠. 저는 매일같이 거대한 저택 안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벽에 걸린 웨딩 사진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사진 속 웃고 있는 제 얼굴은 오히려 제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은 저를 조롱하는 그림자처럼 변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방 안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 강호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혜운아, 그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방 안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불안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죠.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건 단순한 불행이 아니야. 그가 입을 열자 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 전체의 명예와도 연결된 일이야. 세상 사람들이 네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신혼 몇 달 만에 과부가 됐다고, 우리 집이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수군거린다고. 그의 말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미 밖에서 들려오는 소문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그의 제안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 혜운아, 네가 우리 집안을 지켜야 한다. 그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낸가? 내 아내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제 귀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눈앞에서 권위적인 시아버지가 저에게 결혼을 요구한다니요. 아, 아버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강호석 회장은 미동도 없이 제 눈을 뚫어져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놀랄 줄 알았다. 하지만 이건 감정이 섞인 얘기가 아니다. 단순히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래일 뿐이다.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겨우 물었습니다. 저보고 아버님의 아내가 되라는 말씀이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당연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듯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네가 버림받았다고 떠들어대겠지. 그 소문이 퍼지면 우리 집안은 치명타를 입는다. 하지만 네가 나와 결혼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 누구도 우리 가문을 욕할 수 없어.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감각에 휘청거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민준의 아내였어요. 어떻게
그때 그의 눈빛이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혜운아, 감정을 빼라. 나는 너를 강제로 잡아두려는 게 아니다. 네가 원하면 이 집을 나가도 된다. 하지만 그 순간 너는 세상에서 버려진 여자가 될 거다. 돈도 명예도 미래도 없이 말이지.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말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제게는 의지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 집을 나가면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자가 될 뿐이었죠. 심장이 쿵쿵 울려대며 숨이 가빠왔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과 여기서 쫓겨나면 끝장이다 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들었죠. 저는 결국 그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입술에서 새어나온 그 한마디와 함께 제 인생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뒤 너무도 기괴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꽃도 음악도 하객의 웃음소리도 없는 결혼식. 저와 강호석 회장이 서 있는 그곳은 마치 장례식장의 연장 같았습니다. 하객이라고 해봐야 몇 명의 친척들, 그리고 오래된 가정부 전국 아주머니뿐이었죠. 그들 눈빛 속에는 축복이 아닌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민준의 여동생, 지연.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향해 얼굴이 창백해질 정도로 차갑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네가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고 소리칠 듯한 눈빛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걸요.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제 입술은 바짝 말라붙었고 목구멍이 막힌 듯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강호석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서약의 순간 제 영혼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순간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듯한 정적이 저를 덮쳤습니다. 축가도 피아노 반주도 축배의 잔도 없었습니다. 하객들은 의무감에 잠깐 서 있다가 시선을 피한 채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남겨진 건 정막뿐이었죠. 저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것은 행복의 상징이 아니라 사형수의 죄수복 같았습니다. 몸을 감싼 저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숨이 막혔습니다. 전곡 아주머니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감히 저를 위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지연.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꼴값 떨지 마. 네가 우리 집에 발붙이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 말은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결혼식이 끝나고도 저는 신부의 방이 아닌 별도로 마련된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벽지는 하얗지만 차갑고 가구들은 새 것처럼 반듯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부부의 침실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방 같았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다 결국 새벽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강호석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지내면 된다. 그는 담담히 말했죠.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다. 내 아내라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니, 이젠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단순히 집안 명예 때문이라면 돈으로 입막음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이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둬라.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속으로 끓어오르는 의심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체면을 지키기 위한 결혼이 아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며칠이 지나도 저택 안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외톨이였고 시댁 사람들은 마치 제가 공기라도 된 듯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강호석 회장의 서재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늘 무겁고 위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죠. 거대한 책장, 묵직한 흑단 책상, 그리고 고요한 정적. 먼지를 털던 제 눈에
낯선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책들 뒤에 숨겨져 있던 손바닥만 한 오래된 상자.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고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서재 서랍에서 발견한 작은 열쇠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뜨달각!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오래된 사진, 누렇게 바른 수첩,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편지를 꺼내는 순간 제 손끝이 떨려 종이가 바스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그 위에는 굵은 빨간 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고로 죽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계획적으로 죽였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제 입에서 떨리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민준이 마지막으로 웃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가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던 장면이 다시 떠올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오열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번엔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민준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날 감시한다. 증거가 없다. 하지만 분명히 움직임이 있다. 절대 혜은이한테 말하지 마. 위험해진다. 각 페이지마다 붉은색 밑줄과 흔들린 글씨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분명 민준이 죽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제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은 이미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눈물이 쏟아져 앞이 흐릿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재문 바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저는 황급히 수첩과 편지를 상자에 다시 넣고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듯 쿵쾅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곧 문이 열렸습니다. 서 있는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민준의 여동생. 그녀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언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서재 청소 좀 하려던 거야. 지연은 한 발 다가오며 책상 위를 훑어보더니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청소인지 아니면 뒤지는 건지 구분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녀의 말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마치 지금이라도 제 목덜미를 잡고 끌어낼 기세였죠. 저는 억지로 태어난 척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이 부탁하셔서 그냥 먼지만 닦았을 뿐이야. 그녀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뚫어져라 보다가 마침내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언니, 충고 하나 할게요. 괜히 쓸데없이 호기심 부리지 말아요. 다치기 싫으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의 수첩 속 글씨가, 편지의 붉은 밑줄이, 그리고 지연의 날 선 눈빛이 교차하며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 안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고 그 진실은 민준의 죽음과 연결돼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불면에 시달리며 천장을 바라보던 저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소리.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희미한 불빛 속에 지연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긴 잠옷 차림으로 발소리를 죽인 채 서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평범한 가족의 발걸음이 아니라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을 감추려는 자의 발걸음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키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며 손으로 입을 막았죠. 지연은 서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귀 옆에서 북처럼 울렸습니다. 대체 지연은 거기서 뭘 찾고 있는 걸까?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긴장된 순간. 몇 분 후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 종이 조각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제 뒷목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민준의 수첩? 아니면
그 편지? 저는 참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부엌에서 전곡 아주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민준이 죽기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게 정말 사고가 맞나요? 전곡 아주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떨어뜨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아니, 사모님. 그녀는 시선을 회피하며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아주머니, 저 다 알아요. 민준이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그를 죽게 만들었어요.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다그치자 그녀는 두 눈을 꼭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간절한 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집안은 뭔가를 감추고 있다. 민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책장 사이에 숨겨져 있던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편지와 수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를 직접 겨냥한 증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민준이의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리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곧 제 목숨을 위협하게 될 줄은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저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묘한 기척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각! 또각! 신발 소리가 아니라 맨발로 바닥을 스치는 듯한 낮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숨을 죽이고 문을 살짝 열자 희미한 불빛에 비친 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색 가운을 걸친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도둑처럼 주위를 살피더니 곧장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가 문틈에 귀를 대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더미를 뒤적이는 소리,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철컥 하는 금속 소리. 열쇠로 뭔가를 열고 있는 겁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연이도 뭔가를 알고 있어. 아니, 뭔가를 찾고 있는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봉투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 두려움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그녀가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준의 죽음, 이 집안의 비밀, 모두 지연과 관련 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곡 아주머니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민준 오빠가 죽은 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전곡 아주머니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모님, 이 집안은 건드리면 안 되는 비밀이 있어요. 제발 그만하세요. 알면 알수록 죽어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더 확신했습니다. 이 집안엔 반드시 뭔가가 있다. 그날 저녁 저는 몰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책장 속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날 없애려 한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지연도 뭔가를 알고 있다. 하지만 믿을 수는 없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이 왜 침묵하는 걸까?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민주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걸 기록해놨던 거야. 그 순간 문고리가 덜컥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첩을 덮고 상자를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문 앞에는 다름 아닌 강호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 그냥 청소를 좀 하려고요. 저는 필사적으로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호석 회장의 눈빛은 날카롭게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의심이 번뜩였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을 스쳐 지나 책상 앞에 앉아 무심한 듯 찻잔을 들었습니다. 혜훈아,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민준이의 죽음을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순간 제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사고가 아니었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민주는 단순한 사고로 죽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습니다. 숨이 멎는 듯 했고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강호석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소리가 더욱 정막을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알아버렸다. 비밀이라니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이 집안에서 누구도 믿지 마라. 심지어 나조차도. 그 말은 제 심장을 얼려버렸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조차 스스로를 믿지 말라니. 저는 두 손을 움켜쥐며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잖아. 방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머릿속은 수백 가지 의심으로 뒤엉켰습니다. 지연, 정곡 아주머니, 그리고 강호석 회장까지 모두가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고 모두가 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를 걷다 서재 앞을 스쳐 지나는데 갑자기 안에서 쿵 하고 무거운 책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용히 문고리에 손을 올리자 안쪽에서 기묘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서재 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뒤에서 바람처럼 스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복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과 귀에 맴도는 쿵쿵 심장 소리뿐.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복도를 향해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재 안을 향해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사각사각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서재 안에서 문서를 뒤지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레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자 어둠 속에 희미한 등불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서 서류를 꺼내 읽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연, 저는 얼어붙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한 장의 서류를 꾹 쥐고 있었고 그 얼굴은 긴장으로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는 이상하리만큼 차갑게 웃더니 봉투를 안쪽 주머니에 넣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벽 뒤에 몸을 숨겨 그녀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지연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자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죠. 대체 뭘 찾은 거지? 아니, 뭘 훔쳐간 거야? 머릿속이 뒤엉킨 채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수첩에 적힌 문장이 다시금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날 없앨 것이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정곡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울었던 듯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지연이가 어젯밤 서재에 들어갔던 거 혹시 아세요? 제가 묻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하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캐내려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겁니다. 저는 손을 움켜쥐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주머니,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도 아시잖아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끝내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이 집은 이미 썩을 대로 썩은 집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절대 살아서 못 나와요. 그 순간 저의 등골에 차가운 한기가 스쳤습니다.
정곡 아주머니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에 입을 닫고 있는 것이었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서라도 민준의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그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가에 앉았습니다. 저택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가 오히려 제 신경을 곤두서게 했습니다. 민준의 수첩 속 글씨들이 자꾸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침묵하는 걸까? 지연도 뭔가 알고 있다. 저는 주먹을 쥐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래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가운데 저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은 너무도 크게 울려 퍼져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재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촛불을 켜고 하나하나 서류 뭉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책장 구석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계약서 같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재산 전부 양도 계약서 서명란에는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사인은 비어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이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그것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간 이유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한숨 섞인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끽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봉투를 몸 뒤로 숨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언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솟구쳤지만 억지로 태연한 척 했습니다. 청소하다가 문서가 보여서 그냥 정리 좀 하려던 거야. 지연은 피식 웃더니 제게 다가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충고할게요. 이 집에서는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사라진다는 거. 그녀의 숨결이 차갑게 제 귀를 스쳤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져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은 저는 손발이 차갑게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민주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어. 이 집안의 비밀을 알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야.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한 채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또각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열자 어둠 속을 은밀히 걷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건 분명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향하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열쇠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멀찍이 뒤따랐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곧 안에서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금 장치를 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틈에 귀를 대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여기 있었구나 하는 낮은 속삭임.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뭔가를 찾고 있어. 그게 민준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일지도 몰라. 하지만 갑자기 제 발밑에서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야? 지연의 날 선목소리가 문 너머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며 지연이 복도를 훑어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다행히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방으로 돌아온 저는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정곡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민준 오빠의 죽음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신 거죠? 그녀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사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눈빛은 간절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민준 오빠가 그냥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은 죽기 전에 분명 무언가를 눈치챘어요. 아주머니, 도대체 그게 뭔데요? 전곡 아주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준 도련님은 이 집안의 비밀을 알아버렸습니다. 비밀이요? 무슨 비밀이요? 제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비밀 때문에 도련님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회장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강호석 회장, 시아버지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말이야?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민준의 죽음은 단순히 지연의 질투나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 이 집안을 뒤흔들 비밀 그 자체 때문이라는 걸. 전곡 아주머니의 떨리는 고백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회장님이 관련돼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몰아붙이듯 묻자 그녀는 두 손을 움켜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더는 말 못해요. 나까지 위험해져요. 사모님, 제발 이 집을 떠나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빛엔 절박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떠나면 진실은 영영 묻혀버려요. 민준 오빠가 왜 죽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해요. 그녀는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붙잡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이며 서재 불을 켜자 고요한 공간에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책장과 서랍을 샅샅이 뒤지던 순간 책더미 뒤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노랗게 바른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믿기지 않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민주는 강호석의 친아들이 아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입술이 떨리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준이 친자가 아니라니. 그럼 그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제가 혼란에 빠져 종이를 부여잡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알게 됐구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서재 문 앞에 강호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반쯤 잠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준 오빠가 친아들이 아니라니 정말입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쥔 종이는 덜덜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강호석 회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민준은 내 친자가 아니었다.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칼날처럼 베어갔습니다. 숨이 막혀와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민준 오빠 본인한테조차 숨기신 거예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내게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잃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민준이 죽은 이유는 이 비밀 때문인 거야? 가슴이 먹먹해져 말을 잇지 못하는데 복도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틈으로 번쩍 스쳐간 그림자. 지연. 그녀가 이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쳐 지나간 그림자. 그건 분명히 지연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봤지만 이미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질 뿐이었죠. 보안다. 지연이가 다 들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강호석 회장은 잠시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겠구나. 그의 목소리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왔지만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지연이 그 사실을 알아버렸다는 것.
모든 게 뒤엉켜 제 머릿속을 쥐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비밀 때문에 민준 오빠가 죽은 거야? 생각할수록 답은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선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단순한 증오를 넘어선 무언가 깊은 적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씩 웃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서재에서 참 바쁘게 지내시네요. 청소는 잘 되고 있나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가 은근히 다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낸 겁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먼지가 많길래요. 특별히 찾는 건 없어요. 하지만 지연은 비웃듯 피식 웃고는 포크를 접시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호기심은 때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그 순간 손에 쥔 컵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명 저를 향한 노골적인 경고였습니다. 식탁을 떠난 뒤 저는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곡 아주머니를 찾아가 붙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더 말해주세요. 민준 오빠가 왜 죽었는지 그게 다 이 비밀 때문이죠? 전곡 아주머니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민준 도련님은 회장님의 친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미 목숨을 건 건지 몰라요.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설마... 제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질끈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도련님은 죽기 전에 이 집안의 재산과 후계자 문제 때문에 누군가와 크게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친 얼굴은 단 하나, 지연. 피가 싸늘해지며 온몸에 전율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민준을 죽게 만든 건 바로 그녀일지도 모른다. 지연이 식탁에서 내뱉었던 마지막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호기심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해요.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마치 저를 향한 선고 같았습니다. 민준의 수첩속 기록, 재산 양도 계약서, 그리고 민준이 친자가 아니라는 비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다시 들어가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촛불을 켜고 서류들을 뒤적이던 순간 책장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민준의 자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자 글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내게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죽어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재산은 내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다. 해운 일을 지켜야 한다. 눈물이 터져 나와 종이가 젖어들었습니다. 민주는 끝까지 저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민준 오빠. 저는 편지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소리. 저는 재빨리 편지를 품속에 숨기고 책장을 닫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나타난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번뜩이며 제게 꽂혔습니다. 언니, 여긴 왜 또 온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지연은 한참 저를 노려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 정말 모르는 척하는 게 서툴다니까. 그리고는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혹시 민준 오빠의 편지라도 찾은 건 아니겠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편지를 가슴팍에 더 꽉 눌러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번쩍이며 저를 훑었습니다. 역시 그때 서재 복도 끝에서 갑자기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저와 지연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강호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강호석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묘하게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연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고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그냥요, 아버지. 언니가 또 서재를 어지르길래 제가 들어와 본 것뿐이에요. 그녀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내뱉었고 저를 향해 비아냥 섞인 눈빛을 던졌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네가 가진 걸 내놓지 않으면 끝장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필사적으로 표정을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하지만 회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마치 제 가슴 속까지 꿰뚫는 듯했습니다. 혜은아, 뭘 숨기고 있지? 저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가슴에 모으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숨겨둔 편지가 땀으로 젖어 손끝이 축축해질 정도였습니다. 지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볼 땐 언니가 분명 무언가를 훔쳐간 것 같아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그러나 회장은 여전히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그만들 하고 자라. 늦었다. 지연은 아쉬운 듯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넌 내 손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꺼내 다시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죽어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혜은이를 지켜야 한다. 그 문장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제 목숨까지 지키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거부한 서명, 바로 그것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고. 민준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을 끝까지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곧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게 될 줄은. 그날 밤 불 꺼진 복도에서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익숙하지 않은 묵직한 걸음걸이. 그리고 잠시 후 제 방문 앞에 멈춰서는 기척. 넘크 하에우나 낮고 굵은 목소리. 강호석 회장이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센트라란 스이커샵. 혜우나, 안에 있니? 낮고 굵은 목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끽. 급히 편지를 침대 밑에 밀어 넣은 순간 문이 열리고 강호석과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서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네언, 뭘 알고 있지? 그 질문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움켜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전 그냥 민준 오빠가 왜 그렇게 떠났는지만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의 눈빛이 번쩍이며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준은 단순히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다. 넌 이미 눈치챘을 거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님, 대체 누가 민준 오빠를 죽인 거예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도 짐작하지 않니? 바로 지연이다. 그 한마디는 제 뇌리를 번개처럼 갈라놓았습니다. 지연이라고요?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버렸다. 그리고 재산 문제 때문에 지연과 충돌했지. 그 아이는 오래전부터 민준을 눈엣 가시로 여겨왔다. 결국 그 아이가 손을 쓴 거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지연이 자기 오빠를 죽일 리가.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는 그 아이를 몰라. 지연은 내가 만든 괴물이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스럽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무겁고 확신에 찬 말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떨리며 침대 모서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정말? 지연이 민준을 죽인 거야? 그 순간 복도에서 쿵!
하고 무거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와 회장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스며든 그림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서늘한 기운이 방 안에 몰아쳤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다름 아닌 지연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지연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를 의심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길 수 없는 분노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강호석 회장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하자. 네가 어디까지 손을 댔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씩 웃더니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아버지, 결국 저를 의심하셨군요. 민준 오빠만 사랑하고 저를 늘 뒷전으로 밀쳐놓던 그 눈빛,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녀는 제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그렇죠. 몰래 서재를 뒤지고 편지를 훔쳐서 나를 몰아쓰려는 거잖아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가 편지를 숨겼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지연아! 강호석 회장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눈빛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민준 오빠는 아버지의 친아들도 아니었어. 그런데 왜 항상 그는 모든 걸 가져갔고 난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며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번쩍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분노로 얼룩진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집안은 이미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야. 그러자 지연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요. 인정할게요. 민준 오빠는 내가 없앤 거예요.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었죠.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눈빛을 번뜩이며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줬잖아. 그 말이 공기를 찢어발기듯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했고 강호석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 안은 마치 폭탄이 터진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 했니? 강호석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아버지, 민준 오빠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버텼을 때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했잖아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써야 한다고. 순간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님, 정말이에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일그러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보세요. 제가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민준 오빠는 끝까지 거부했고 그래서 우리 둘 다 선택을 한 거죠. 저는 머리가 어지러워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민준의 죽음이 단순한 질투도 사고도 아닌 아버지와 딸이 공모한 살인이었다니. 내연! 입을 다물어라! 강호석이 회장이 분노에 치를 떨며 고함쳤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비웃듯 고개를 젓고 제게 손가락을 겨눴습니다. 언니, 이제 알았으니 어쩔 거예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아니면 나처럼 끝까지 싸울 거예요? 그 말은 분명한 위협이자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떨며 가슴에 숨겨둔 편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편지만이 유일한 증거야. 이걸 지켜야 해. 그 순간 탕! 굉음과 함께 공기가 찢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연기와 화약 냄새가 방 안에 퍼졌고 눈을 뜨자 보인 건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감싸주며 비틀거리더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흰 옷 위로 붉은 피가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총을 들고 선 강호석 회장의 굳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공포와 충격으로 갈라졌습니다. 연기는 아직 방 안에 남아 있었고 귀에는 총성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지연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아버지를 노려봤습니다. 왜요? 아버지, 왜? 나를 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호석 회장은 총을 움켜쥔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그 후회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지연아, 넌 이미 너무 멀리 갔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지연은 피식 웃더니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버텼습니다. 역시 끝까지 민준 오빠 편이군요. 저한테는 늘 가문의 짐이라고만 했으면서 결국 당신은 그 아이만 지키려 했죠. 그녀의 눈빛은 살기를 머금은 차에 제게로 향했습니다. 언니 때문이야. 언니만 없었어도 민준 오빠도 아버지도 모두 내 편이었을 거야. 그 눈빛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며 가슴에 숨겨둔 편지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굉음과 함께 외부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문 열어라. 모두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강호석 회장의 손에서 총이 덜덜 떨렸고 지연은 잔뜩 왜곡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끝났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 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방 안은 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장해제! 총을 내려놔! 모두 손을 들고 움직이지 마! 강호석 회장은 손에 쥔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그의 눈빛도 텅 빈 듯 꺼져갔습니다. 경찰들이 지연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준 오빠는 어차피 죽어야 했어.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었으니까. 그녀의 차갑고 날선 고백에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공기에 휩싸여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드디어 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지연은 비틀거리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술 끝에 피 묻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니, 여러분은 평생 날 기억할 거예요. 난 절대 지지 않아. 그 말은 섬뜩한 저주처럼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강호석 회장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게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한 시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저만이 남겨졌습니다. 무너져가는 심장, 갈라진 호흡, 떨리는 손끝, 가슴팍에 꼭 쥔 민준의 편지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택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연일 대서특필했습니다. 재벌가의 추악한 비밀, 친자 문제로 인해 벌어진 살인극, 아버지와 딸의 공모, 그리고 파멸의 결말. 사람들은 그 집안 이야기를 술안주처럼 떠들어댔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단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끝까지 나를 지키려 했고 그래서 목숨을 잃었다. 저는 그 지옥 같은 저택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낯선 도시의 작은 원룸을 얻고 제 삶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밀가루와 설탕 냄새 속에서 하루하루 손님들을 맞으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비록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적어도 제 손으로 제 삶을 읽어가고 있다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 위에 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민준 씨가 남겨두고 간 겁니다. 언젠가 부인이 진실을 알게 될 날이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떨려 봉투를 집어들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누구시죠? 그 남자는 미소도 표정도 없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곧장 돌아서 가게의 문을 나섰습니다. 종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고 문이 닫히자 고요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친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준에 잡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분명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솟구쳐 시야가 번져왔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혜훈아, 만약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 미안하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이 집안은 오래된 비밀과 탐욕으로 썩어 있었다. 나는 그 늪에서 너만큼은 지켜내고 싶었다. 서명하지 않은 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 혜훈아, 제발 잊지 마. 절대 그들에게 내 삶을 빼앗기지 말고 너만의 길을 가.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다. 편지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꾹 참던 눈물이 결국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오빠, 저는 오열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고 숨은 가쁘게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죽음조차도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의 뜻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레 닫아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와의 마지막 약속을 묻듯 깊이 봉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여기까지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산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며 해가 떠올랐습니다. 햇살은 유리창에 반짝이며 제 얼굴을 환히 비췄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옆집 꼬마가 달려와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연필로 그린 작은 빵집 앞, 한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 그 여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이건 내가 가진 어떤 보물보다 소중해.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둠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죽음은 참혹했지만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살아갈 힘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비극이 삶을 무너뜨려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희망과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걸요. 숨겨진 비밀과 탐욕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은 절대 묻히지 않는다는 것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저라면 진실을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떠났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꼭 구독해주세요. 새로운 사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